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왕국에 옷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고 왕국의 재정 대부분을 화려한 옷을 사는 데 썼어요. 신하들이 회의를 하자고 해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고 해도 임금님은 늘 지금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라며 거절하곤 했어요. 왕국의 재무 대신은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국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임금님께 바른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왕국에 2명의 사기꾼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옷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전하,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옷감을 짤 수 있습니다. 오호, 그것이 정말이냐? 임금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전하. 하지만 이 옷감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옷감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마법의 옷감입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이런 옷을 입으면 왕국의 신하들 중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자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다, 당장 그 옷을 만들도록 하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다 주겠다. 사기꾼들은 금실과 은실, 그리고 최고급 비단을 요구했어요. 임금님은 아낌없이 그들에게 큰 금액을 지불했어요. 2 사기꾼은 궁전의 한 방에 커다란 배틀을 설치하고 밤낮으로 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금실과 은실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빈 배틀 앞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이는 신용만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임금님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혹시 자신에게 그 옷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어리석지 않고 임금으로서 매우 유능하니까 분명히 보일 거야. 하지만 만약에... 임금님을 먼저 충실한 늙은 대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늙은 대신은 사기꾼들이 일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2 사기꾼은 열심히 빈 배틀 앞에서 일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을 보십시오. 늙은 대신은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대신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늙은 대신은 무척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훌륭한 옷감은 처음 봅니다. 색깔도 무늬도 정말 환상적이군요. 늙은 대신은 열심히 칭찬했고 2 사기꾼이 설명하는 무늬와 색깔을 모두 기억했다가 임금님께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다른 고위 관리를 보냈어요. 그 관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극찬했어요. 2 사기꾼은 더 많은 금실과 은실, 그리고 돈을 요구했고 임금님은 모두 들어주었어요. 물론 그 재료들은 모두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많은 신하들과 함께 사기꾼들이 일하고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전하, 보십시오. 이 황홀한 옷감을. 2 사기꾼은 빈 배틀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틀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어리석단 말인가? 내가 임금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 오호,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훌륭한 옷감은 처음 본다. 임금님은 감탄하는 척했고 신하들도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물론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전하, 곧 있을 대축제에 이 옷을 입고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신하가 제안했고 임금님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의 새 옷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축제 전날 밤 두 사기꾼은 밤을 새워 일하는 척했어요. 그들은 거대한 가위로 공중을 자르고 실이 없는 바늘로 공중을 꿰매는 신용을 했어요. 다 되었습니다, 전하. 아침이 되자 사기꾼들이 외쳤어요. 전하의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습니다. 입고 계셔도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옷의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입어보시죠, 전하. 사기꾼들은 거울 앞에서 임금님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새 옷을 입혀드리는 신용을 했어요.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어요. 거울에는 옷을 입지 않은 자신의 모습만 비쳤지만 임금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멋지구나. 완벽하게 잘 어울린다. 신하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전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봅니다. 전하의 위엄이 더욱 돋보이십니다. 드디어 대축제의 날이 밝았어요.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임금님의 새 옷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며? 그렇다던데 우리는 다 볼 수 있겠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행렬이 시작되었어요. 시종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토를 받쳐드는 척했고 임금님은 당당하게 행진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외쳤어요. 와, 임금님의 새 옷이 정말 아름답네요. 저런 옷은 정말 처음이야. 누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어요. 길가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네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당황해서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임금님이 발가벗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저 아이의 말 좀 들어봐. 그러게, 임금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입었네. 곧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옷이 어딨어? 아무것도 없잖아.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임금님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행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속으로는 백성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임금님은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속 걸었어요. 뒤에서 시종들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망토를 받쳐드는 척했어요. 행렬이 끝나고 궁전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물론 두 사기꾼은 이미 도시를 빠져나가 멀리 달아나 버린 뒤였어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허영심이 어떻게 온 왕국을 속이게 만들었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정직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어른들이 두려움과 허영심 때문에 침묵할 때 아이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임금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옷에 쓰던 돈을 백성들을 위해 쓰고 신하들의 진실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직한 아이를
궁전으로 불러 왕실 고문관으로 임명했어요. 아이의 역할은 단 하나, 임금님께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왕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래오래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잃지 마라. 때로는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